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가 비닐봉투 사용 절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에서 제1회 평창농악축제가 열렸습니다. 물산업 기술을 지원하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에 개소했습니다. 천안시와 주식회사 태양건설이 제6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읍시가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을 구축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스마트 포용도시 비전을 선포한 성동구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동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비전을 선포한 성동구는 주민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왕십리 역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이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왕십리 역사 앞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집중조명 설치 등 스마트한 교통안전 기술을 도입해 이곳을 스마트시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신주로 인한 주민 통행장애 해소를 위해 관내 10개동 초등학교 통학로, 길 한가운데, 도시재생 지역 등에 서 있는 전신주 40기를 대상으로 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통신주 11기는 12월까지 일제히 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왕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제7회 어르신 글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어르신 글쓰기 대회는 문해교육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키운 어르신들이 그동안의 실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는 문해교육기관에서 글씨를 배운 어르신 71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쁜 글씨 쓰기 부문과 편지 쓰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심사를 통해 총 11명의 입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오는 12월에 찾아가는 배움터 수료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강북구가 비닐봉투 사용 절감을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새마을 부녀회와 시장 상인회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각종 홍보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강북구가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통시장의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날 체결식에서 강북구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해 3개의 상권으로 구성된 수유 골목시장과 강북 종합전통시장, 장미원 골목시장 등 5개 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강북구는 앞으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를 제작해 지원하고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전통시장은 시장 상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시장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대신해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게 됩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는 회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비닐봉투 절감을 위한 홍보 활동과 주민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전통시장의 점포수는 모두 255개로 강북구는 이들 상인회에 3,300개의 장바구니를 배부한 데 이어 1,700개의 장바구니를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폐현수막 등을 통한 자원 재활용에 나선 강북구와 전통시장의 노력이 친환경 도시 건설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결과가 기대됩니다. 지난 5일 통인시장에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2019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의 홀몸 어르신들이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홀몸 어르신 100명과 양자녀로 결연을 맺은 효행본부 회원 100명이 추석맞이장을 함께 봤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500만 원을 후원했으며 구는 어르신 1명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한편 종로구는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과 주민의 1:1 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홀몸 어르신들이 함께 정을 나누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강릉국제영화제의 조직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이 위촉됐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영화제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의 조직위원장으로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이사장이 위촉됐습니다. 자문위원장에는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위촉됐으며 예술감독으로는 김홍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예술감독이 위촉됐습니다. 한국영화계 거장들이 본격 합류하고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한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영화제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될 전망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와 경포 일원에서 열리며 20개국 70여 편의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횡성한우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내 최고로 꼽히는 횡성한우가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횡성한우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 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는데요. 횡성한우 분야 시책 사업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 등 축산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총망라해 한우의 적정 사육 두수, 친환경적인 사육 기반 조성 등 생산 기반을 재정립하는 한편 횡성한우 브랜드 차별화, 횡성한우 생산 및 유통 구조 개선 등 횡성한우의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용평면의 축제장에서 제1회 평창농악축제가 열렸습니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의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평창 둔전평농악의 본고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농악 공연과 경연, 체험 프로그램, 가을 전원의 풍성함을 느껴보는 축제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10여 년간 평창을 사진과 글에 담아온 허윤정 작가의 개인전과 갤러리 용평의 특별 사진전을 열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평창군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악축제위원장은 특색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연령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물산업 기술을 지원하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에 개소했습니다. 클러스터에서는 제품의 개발부터 실증, 성능 확인, 해외 진출까지 지원합니다. 4일 열린 개소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그동안 물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강효상 의원, 추경호 의원, 김부겸 의원, 입주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2,892억 원으로 2016년 11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습니다. 65만 제곱미터의 지능시설과 실증화 시설, 기업 집적단지로 구성돼 지능시설과 실증화 시설 14만 5천 제곱미터에는 실증 플랜트, 수요자 설계 구역, 시제품 제작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기업 집적단지 48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는 롯데케미칼, PPI 평화 등 24개 기업이 유치돼 분양률은 45%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해 대구의 물산업 기술을 인정한 후 물기술 분야 인검증을 담당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도 대구 유치가 확정돼 곧 설립될 예정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울산시와 문화재청, 울주군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 등 3개의 기관은 협약서에서 반구대 암각화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반구대 암각화 보존계획 수립 용역 등 대책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4년 이후 사연댐 수위를 반구대 암각화보다 낮게 유지해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최소화와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부족한 청정 원수를 운문댐 등에서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울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흘간 이어졌던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한가위 행사가 대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풍성한 놀이마당이 대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은흥정이 스카이로드에서는 2019 대전 스카이로드 한가위 대잔치가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열렸습니다. 화려한 스카이로드 쇼와 함께 전통 민속놀이 체험, 거리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대전 어린이회관에서도 사랑이 가득한 한가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의 놀이 체험이 진행됐으며 9월 12일과 14일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체험숲과 사계절 상상놀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 광장 일원에서는 9월 13일과 14일에 2019 한가위 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전통 놀이마당, 가족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가족 공연마당 등이 마련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겼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6일 폐회식을 끝으로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폐회식은 난타와 페인터즈 히어로 공연을 시작으로 하이라이트 영상, 자원봉사자 대표 인증서 수여, 해외사, 대회기 하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따를 슬로건으로 106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무예 마스터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제적인 대회 운영, 수준 높은 경기력 등으로 많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보령시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령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취지로 열렸습니다.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행복이 흐르는 보령에 살다라는 주제로 복지 체감도와 행복지수가 향상되는 축제장이 마련됐는데요. 행사는 축하 공연과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과 기획 공연과 트롯 가요제 등 복지마당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서는 공공 및 민간 복지단체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우울증 선별검사, 보령 고용센터는 일자리 상담, 대한노인의 보령시지회는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매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천안시는 남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6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제6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천안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협약 체결로 최종 민간사업자로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민간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조성공사와 책임 준공 등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6 일반산업단지는 약 97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2,440억 원이 투입돼 전자, 컴퓨터, 의료, 금속 가공 제조업 등이 유치될 전망으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데요. 천안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의 웅상지역과 울산역의 연결 노선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수건 사업이었죠. 웅상지역에서 KTX 울산역을 왕복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마침내 내년 1월에 개통됩니다. 양산시는 최근 울산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웅상지역 4개 동과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양산 구간 7곳, 울산 3곳으로 버스 2대가 하루 8회 운행됩니다. 시는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들어갔는데 신설 노선이 개통되면 웅상 지역 주민들의 KTX 이용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연일 신북방정책 사업 발굴에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3일 러시아 순방길에 올라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하며 북방국가도시와의 우호 증진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 발굴 및 북방 교류 사업의 선점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2019 동방 경제 포럼과 제2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포럼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북방 교류 협력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 일루킨 블라디미르 캄차카 주지사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거점 도시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포항 테크노파크와 루스키 테크노파크 간의 MOU 체결, 경상북도 연해주 사무소 개소식 참석과 같은 지역 간 실질적 교류 협력 활동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제 발표를 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및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 극동연방부의 11개 지역 대표들과 우리나라 외교부 및 6개 지자체장과 함께 제2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해 두 나라 지방도시 간의 경제와 문화, 관광, 물류 분야 등에 대한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환동의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지난 도통리 청자요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초기 청자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난 도통리 청자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북 진안군에 있는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1호로 지정됐습니다. 청자요지의 존재는 지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2013년 최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7년까지 총 5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의 변화 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 청자의 발생과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 청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등과 협력하여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함께 2020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은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와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개설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이순신 도서관, 어르신 문화센터 등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도 공유하며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부와 시의회, 당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읍시가 모바일 걷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민들의 걷기 운동을 독려하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범시민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워크온은 생활 속 걷기운동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민 건강 걷기 실천 향상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 연속 정읍 시민의 비만율 증가 추세로 이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과 비만을 감소해 효과적인 걷기운동 확산을 위해 워크온을 통한 걷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활동을 한 걷기 동아리나 걷기를 목표로 달성한 개인에게 걷기용품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유진섭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워크온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12분경 서울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이모 씨는 차량 운행 중 엔진룸 하부에 연기와 불꽃이 있다고 주변 차량이 알려주어 비상주차한 후 대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은 전소되었으며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안양시의 도로상에서 공업용 수배관 파열로 물이 넘쳐 도로와 차량이 침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47분경 인덕원역 사거리의 도로상에서 공업용 수배관이 파손되고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6대가 침수됐으며 다음 날 오전 4시경부터 일부 차선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김포시 화성면에 위치한 공장에서 지난 13일 12시 6분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화재에 지휘차를 포함한 소방차 34대가 동원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명절 후유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